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1월 12일인데, 이거 너무 힘드시죠? 예, 힘든 장이고, 오늘도 무겁게 또 시작해야 돼서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끝없는 급락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오르질 못하는 상황에서 연일 지금 급락세고, 오늘도 5호로 가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오늘 또 올랐는데 테슬라가 9%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은 기업도 망가지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폭락을 하고, 미국이 올라도 빠지고 내려도 빠지고, 그나마 이제 트럼프나 이제 일론 머스크 수혜주 있죠. 요거 위주로만 그냥 몇 개 딱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신저가 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든 장세가 좀 끝없이 펼쳐져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기운 내셔라,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드리긴 하는데, 지금 이런 게 완전히 많은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코인으로 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코인. 그다음 아니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정말 큰 회사들 이런 쪽으로 좀 옮겨 가신 것 같고, 그냥 이제 아예 버티시거나 손절하고 코인이나 미국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버티시는 분들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일 펼쳐져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냥 대통령이 바뀐 거고, 우리나라 1기 때도 증시가 올랐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그냥 공포감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위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트럼프가 당선된 거 자체가 위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뭐가 나온 것도 없고요. 내년 2월은 돼야 정책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만 좀 시장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서 증시가 쉽지 않고, 개인 투자분들은 그걸 방어해 줄 힘은 없죠. 이제 왜냐면 한국보단 다른 데로 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전기료 가장 싼 나라를 미국이 만들겠다. 또 우주, 요즘에 인터넷, 하나 시스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그룹이 요새 어쨌든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함 유지보수 수주 2번째로 또 따냈고, 그냥 실적 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나온, 오늘 지금 3시 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비츠로셀, 이것도 미국 수혜주죠. 미국이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땅을 파고 시추하잖아요. 이렇게 쉐일 같은 거, 그거 할 때 그 시추하는 드릴 있죠. 거기에 1차 전지가 들어가요. 비츠로셀. 이거 어떻게 보면 수혜주기도 하죠. 트럼프 당선 수혜주이기도 한데, 실적도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MI텍도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실적이 또 증가한
이런 좀 모습. MIT 그거죠. 그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 혈관 스텐트, 스텐트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삼형엠텍은 조선 기자재. 여기도 뭐 아주 뭐 엄청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매출과 이익이 좀 증가했습니다. 비아트로는 LG 디스플레이 주로 납품하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사인데 열처리 장비 회사고요.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에는 이번 실적이 상당히 또 잘 나왔습니다. 예. 미국에 보일러 수출 많이 하죠. 그리고 현대조선 3사, 금융업종 투자전략, 조선의 기환, 하드 AI에서 소프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이버, 어제 단24라는 컨퍼런스를 했고요. 테슬라 한국 밸류체인을 이제 김철충 연구원님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잠시만요. 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아닌데 이거 언제 거죠? 미국. 네. 자, 미국은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트럼프 수혜로 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정부 지출 확대로 우주항공도 많이 올랐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그 AI 반도체 있죠. 이게 왜 이러죠? 중국의 그 AI 반도체를 더 이상 이제 수출하지 말라는 명령에 미국의 반도체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와 우주항공 기업들이 강했고요.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까 기사 보니까 그 이제 과반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머스크와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는 이런 루머 속에 또 급등을 했고, 우주 관련주들은 스페이스X가 앞으로 나사의 많은 수주를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 나이지리아는 연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30% 정도 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좀 빠졌고, 금은 좀 급락했고요. 테슬라가 9% 올랐고요. 우주 관련 기업들이 올랐어요. 로켓랩, 레드와이어,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급등했습니다. TSMC나 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뭐 이들은 오르기라도 있죠. 오른 다음에 빠졌으니까 뭐 덜 억울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오른 것도 없는데 매일 빠지고만 있네요. GM과 포드는 수혜주죠. 예, 이번에 관세 부과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수혜 자동차 회사고, 애플은 피해주죠. 중국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 들어갈 때 60% 관세 부과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일즈포스가 AI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요게 대규모 채용 공시를 했다. AI, 그만큼 AI가 좀 잘 된다는 얘기죠. 제품이 판매가.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이제 화석연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에너지 보유 국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기를 싸게 만들겠다 이거고요. 그러려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야 된다. 예, 이런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좀 설치 비용이 있다 보니까 화석연료 쪽으로,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그거를 하겠다.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도 다 비싸지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 AI에 전기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 전기 필요한데 비싸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원전도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이거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은 값싼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 기본적인 거는 미국의 지하에 묻어있는 그 땅을 파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해서 이런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 이게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된 산업들은 성장하겠죠. 예. 유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유가 떨어지면 석유화학한테는 좋은 건데, 정유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석유화학도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끝없이 최근에 밀리고 있고요. 우주 인터넷 선정, 하나 시스템이 스페이스X랑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위성 간 통신, 위성끼리 통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위성을 이렇게
제어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위성과 위성끼리 서로 통신을 해서 제어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L은 통신뿐 아니라 다수의 소형 위성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위성 운영과 위성과 지상과 광통신 구현에도 유용한데, 스페이스X는 이미 이런 이제 그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존 중대형 위성들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상국을 통해서 제어, 그러니까 큰 것들은 몇 개 안 되니까 제어하면 되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저기 우주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개 가까이 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서로 연결해서 제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국에서 위성을 다 일일이 제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ISL을 이용하겠다. 요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그걸 탑재한 스타링크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고, 이를 통해 지원 시간도 단축을 했고, 아마존도 이 기술을 공개했고, 하나 시스템이 또 영국 원엠에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드는 위성에 아마 ISL이 탑재가 될 걸로 보는데, 이 하나 시스템이 지금 그거를 좀 개발 중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궤도 위성용 ISL 장비의 첫 중거리 통신 성능 시험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한테는 조금 더 하나의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왔다. 뭐 오늘 신고가 났었죠. 네. 그래서 우주 시대에 또 중요한 축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MRO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미국 해군 7함대에 소속 그 급유함 6호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맡았다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하고, 이미 지난 8월에 한번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옥포조선소인가요? 거기 와가지고 한번 수리 받았죠. 이제 2건을 모두 따냈고, 거기가 아마 인도 태평양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거죠. 하나오션은 지금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번 트럼프가 전화하자마자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핵심이 저 MRO입니다. 유지보수. 그래서 하나 이런 그룹의 어떤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대조선 3사가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기대감, 아마 12월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그냥 제가 밸류만 갖고 왔고, 기존의 별도 재무의 30%를 주주환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밸류업 정책의 총 주주환원료 기준 포함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잔고도 뭐 탄탄하니까 이제 정말 특히 얼마나 돌려줄지. 한국조선해양 기억나시죠? 3년 전인가요? 그때 4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현대중공업 이제 이렇게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그때 힘들어하셨고 되게 어려웠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다시 주가가 크게 좀 오르긴 했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 대우조선하고 합병하려고 이거 한국조선해양 중간재주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렇게 이제 안 하게 됐으면 현금이 남자, 그때 아마 2조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럼 이거 주주들한테 돌려줘라. 차라리 안 할 거면. 근데 액션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거를 돌려줬으면 좋겠고, 예, 이번 밸류업 정책에 아마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미포, 한국조선해양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어떤 이제 정책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고, 금융업종에서는 여기 KB에서는 내년에 은행보다는 증권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데 증권이 괜찮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서 채권 보유 평가이익이 올라가고요. 부동산 PF 및 해외 부동산 펀드 위험도 해소가 되고, IB 부분, 투자은행 부분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증권업종이 그 발행어음이라든가 종합투자계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쨌든 좀 안정적인 수익도 좀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을
이렇게 좀 꼽아주셨고, 미래에셋증권의 정동호 연구원님이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간단히 썼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업의 60년 사이클인데 지금 여기 있대요. 현재 위치는 스테디 사이클,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이 사이클이라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거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이 그 다올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거, 아직 슈퍼 아니다. 근데 슈퍼 사이클이 그 다음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제일 가파르게 오르는데 주가는 어쨌든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 그래서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최근 한 2주 빠졌어요. 경기 둔화에도 선박 수요 많죠. 발주량 꾸준하고 고가 선박이 지금 많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 랠리 이어진다. 또 생산 안정화, 고부가 선박들의 매출 인시, 원재료의 후판가, 인건비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탑픽은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스테디 사이클, 천천히 가는 사이클이다. 왜냐하면 해운업의 수요가 많아야 돼요. 슈퍼 사이클 오려면 투기적으로 막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경기 둔화로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환경 구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나오는 질적 성장이죠. 양적 성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적 성장이 결국에 이제 상당히 나와야, 예, 어쨌든 굉장히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설 사이클의 부재도 스테디 사이클인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증설 사이클이 그렇게, 왜냐면 공급이 많이 느는 또 사이클 아니고 좀 막 투기적으로 발주하고 막 이 조선 도크 짓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스테디 사이클이 더 좋아요. 왜냐면 오래 가요. 근데 슈퍼 사이클은 짧고 굵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버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이제 마지막 버블 단계죠. 오히려 조심해야죠, 그때는. 근데 옛날에 1980년 중후반에 스테디 사이클 왔을 때 지금 PBR이 조선이 10배.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 PBR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때 올라갔었죠.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이제 4.3년치 일감이 있고요. K조선업에 또 여기에 군함까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군함 획득 사업 규모가 720조. 연평균 5.6. 그동안 1.22% 성장했으니까 고성장으로 바뀌었고, 잠수함이 1위고요. 호위함이 2위입니다.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스, 어제 잠수함 얘기 한번 해드렸죠. 요 사업을 추진하고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 척당 1조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LNG 운반선 2개, 3개 수주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주하니까 계약 취소할 리가 별로 없어요. 마진도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함이나 이런 함정 또 잠수함까지 붙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 AI 쪽으로 넘어간다. 사람들은 21년도 왜 메타버스를 상상했나. 그때 코로나 시기에 언택트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상상했던 거고, 지금도 비슷하다. 전혀 성장이 새로운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곳에서, 경험에서 나온다. 그게 AI다. AI 버블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AI 투자,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게 서버 이런 게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 AI가 주도하지 않겠냐.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소프트 AI 기업들이, 예, 여기 보면 뭐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도 하죠. 예. 그다음 뭐 팔란티르, 요게 엠로빈인가요? 예. 요런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르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AI 보안업체죠. 보안업체. 위성이나 어떤 영상을 분석해서 적군의 동태나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네이버가 컨퍼런스를 열었고 검색 기반의 새로운 검색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색은 키워드 쓰잖아요. 네이버는. 퍼플릭시티는 그냥 우리가 물어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여행을 간다. 예. 뭐 예를 들면 스페인 여행. 그럼 스페인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딱 써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쫙 정보가 뜨죠. 그 중에 내가 이제 골라서 하나씩 보는 건데, 챗 GPT나 퍼플렉시티는 뭐죠? 나 스페인 여행 가고 싶은데 일정 좀 알려줘. 그러면은 일정을 이제 정확하게 써주고 링크까지 다 달아주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네이버도. 그러니까 이건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답변 요약, 출처 정리,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퍼플렉시티처럼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색, 확장 검색도 이제 광고주들이 특정 키워드 등록 없이 연관성 높은 검색어에 대해서 광고를 또 노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AI 기반이긴 하지만 광고를 또 해야 매출이 나오니까 또 네이버 쇼핑도 많이 변할 거라 하면 개인화된 아예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을 또 새로 만든대요, 앱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화된 그런 쇼핑 서비스를 이제 지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시간도 축소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주문하면 1시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거, 여긴 3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1시간? 뭐,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쿠팡의 로켓 배송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빨리 배송할 수 있을지. 이게 우리가 뭐 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걸 강화해서 어쨌든 이게 전자상거래 쪽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됐고 실적 좋고, 또 이런 AI도 한번 퍼플렉시티 정도만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검색을 요걸로 많이 해요. 퍼플렉시티로. 요걸로 거의 매일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뭐 네이버 좀 또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의 김철중 연구원님이 테슬라 밸류체인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뭐 2차 전지가 뭐 그런다고 꼭 트럼프에 피해준대. 일단 요즘에 테슬라가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한번 김철중 연구원님이 정리를 한 자료고요. 일단 일부 업체들은 기 공급을 4680 있죠. 일부 업체가 아마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이제 1분기에 올해 12월부터 아마 LG엔솔이 공급할 거예요. 그래서 물량 증가는 내년부터 본격화는, 요게 이제 4680 테슬라 자체 요건 테슬라입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배터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LNF 양극재,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 롯데에너지머티의 동박, SKI테크의 분리막, 엔캠의 전해액이 들어가고, LG엔솔은 이제 2170 이제 지금 쓰는 배터리들이죠. 중국에서 이제 양산 중인데, 요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1분기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걸 보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 양극재는 LNF랑 LG와, 또 LG엔솔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12월로 알려져 있지만 본격 양산은 내년 같아요. 1분기에 오창에서 4680, 여기는 LNF랑 대주전자 제로는 실리콘 극재, 애리조나는 26년에 양산하는데 여기가 LNF, LG화학, WCP,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돼 있고요. 파나소닉도 지금 이거를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포스코 퓨처엠, SK 넥실리스, WCP, 대주전자 재료. CATL도 LFP 배터리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SK 넥실리스 동박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결국엔 테슬라랑 관련된 그런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이제 보고, 시장 보기가 참 무섭네요. 진짜 너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어제 공시로는 잠시만요. 제가 어제 노는 잠시만요. 네, 여기가 11월 11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일 공시 보면 어제 이제 공시 중에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 마린 엔진이 중국에, 그러니까 이 회사 아시지만 중국에 지금 엔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주에 올해 제가 다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올해 전체 수주의 70% 이상이 중국형이에요. 그래서 중형 엔진을 주로 만드는데, 아마 현대중공업 이번 IR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중형 엔진은 원래 현대중공업 다 하거든요. 근데 중형은 일단 현대가 이제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마린 엔진이 중저 엔진을 아마 다 만드는 쪽으로 이게 분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좀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중저 엔진, 좀 중소형 선박, 그러니까 현대 미포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이제 엔진, 메인 엔진 요런 걸 좀 만들고 있고, 터보 차저, 예. 또 만 에너지랑 이제 기술 제휴해서, 원래 여기가 STX 중공업인데 뭐 친환경 엔진도 만들고요. LPG 이중 연료 추진 엔진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랭크 샤프트도 직접 회사를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그냥 유지 보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면 사업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한번 그 사업보고서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비중이 72%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주 많이 하면 수혜 받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에 또 편입이 됐으니까 그 수혜도 받을 것 같고, 또 지금 이런 거 뭐 연마, 용접 수리, 엔진 시운전, 수리 측정, 이게 뭐냐면 유지보수 사업이에요. 엔진 같은 거, 배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이쪽 사업이 요새 마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마린 엔진에는 좀 이런 부분만 보면 좀 충분히 좀 매력적이죠. 뭐 주가는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어제 공시가 있었고,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2척 수주 받았고요. 정상 JLS가 배당금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배당 계획인데 530원 준대요. 물론 주주총회는 해봐야 됩니다. 주주총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53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8.07%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공시 한번 좀 봤고요.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없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시장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이게 보셨다시피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3.6. 정말 이거 셀트리온도 진펜트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예상보다 많이 안 됐어요. 물론 10월부터 아마 좀 판매가 늘 가능성은 높지만, 이제 보험 등재가 이제 뭐 9월이나 10월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뭐 어쨌든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밀어버리는 지금 장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차 전지가 의외로 좀 강했죠. 이게 트럼프 피해준데도 오늘은 좋았어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2차전지가 버텼는데도 이 정도면 참, 만약에 2차전지까지 무너졌으면 오늘 그냥 어땠을진 뭐 상상이 안 가고요. 아무튼 오늘은 뭐 바이오도 안 좋았고, 반도체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고, 잘 나가던 바이오도 좀 빠집니다. 바이오도 빠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한미약품도 지금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7%나. 그 남아나질 못하는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외국인들 2,300원 그냥 끝없는 매도고, 이거를 개인이 뭐 그냥 밑에서 받기만 하는 거죠. 뭐 산다기보다는 연기금이 방어는 해준 건 좋지만 시장을 좀 막는 거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는 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종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가 급등했고, 인터넷 쪽 오늘 네이버 좋았고요. 셰일가스 관련주 대표적으로 BHI, 뭐 S&T 에너지 이런 쪽이 오늘 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 공부했었던 기업들이죠.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트럼프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래서 지금 좋고, 또 네옴시티 관련주, 네옴으로 간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기자재도 일부만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조선도. 통신주도 어제 KT가 급등했다 오늘은 좀 밀렸고, 2차 전지는 그래도 요즘에 LG엔솔은 좋은데 삼성 SDI는 완전 역주행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총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삼성 SDI가 18조까지 받을 그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할인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미는 거 아닌가.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선주가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도체 안 좋았고요. 바이오도 안 좋았고, HBM, 화장품은 어제부터 망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안 좋았어. 급락했고 전력주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전력주도 급락. 재룡전기가 급락했고요. 온디바이스 AI 오늘 엔터주도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재료 대표주 뭐 삼성전자가 3%니까 말 다 했죠. 장이. 뭐 비만 치료제, OLED 뭐 할 것 없이 오늘은 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이렇게 너무 위축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오늘은 조금 안 좋았고요. 네. 항공주도 오늘은 좀 좋지 않, 유가 빠졌는데 항공업종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좋은 게 없고요. 뭐 2차 전지가 좀 일부 선방한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거의 다 그냥 도대체 이렇게까지 계속 빠져야 되나 싶거든요. 그냥 너무 끝없는 급락입니다. 예, 이걸 뭐 누가 받아줄 주체도 없는 것 같고. 요게 이제 거래대금 상위인데 여기 뭐 거래대금 상위도 뭐 보면 오늘 더본코리아가 좀 일부 올라갔고요. 네. 이수 스페셜티 여기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로 인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급등했고, 네. 에코프로 머티 하나 시스템이 요즘에 뭐 완전 대장주죠.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APR은 오늘 화장품이 안 좋아요. 지금 APR 급락, 코스맥스 급락.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약간 안 좋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뭐 SK 바이오팜도 빠졌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즈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그룹은 뭐 끝없이 지금 밀리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닥은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지금 다 안 좋고요. 오늘 오른 거는 뭐 BHI나 필에너지 뭐 그냥 다 개별 기업들이죠. 펩트론, 뭐 넥스트칩 요새 자율주행 얘기 나오니까 또 의료 AI 루닛이 오늘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카페24는 실적 좋았죠. 그래서 올라가고 뭐 그런 정도 일부 아주 극소수 기업들만 좀 급등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오전에 라이브인데 내일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라고는 말씀은 드리는데 예.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참 힘드네요. 아무튼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내일은 오전에 제가 10시 10분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뭐 힘드시겠지만 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기운 내시고요. 트럼프가 세상을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장은 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다시 좀 한국 정치가 활기를 언제 찾을지 모르겠지만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